시내버스 노조가 오늘 6번째 파업에 들어가자 회사 측은 내일부터 부분 직장 폐쇄에 들어간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러나 노조가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하자 일단 직장 폐쇄 조치를 유보했습니다. 휴대폰 영상 채팅을 통해 음란 행위를 유도한 뒤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 30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민선 7기 춘천시의 핵심 기조인 직접 민주주의 구현과 공역 실천을 위해 운영한 행복한 시민정부준비위원회가 내일 최종 보고회를 끝으로 해산합니다. 제27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가 내일부터 열리는 가운데 접경지역 발전과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잇따라 발의돼 심사에 들어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 시내버스 노조가 6번째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잦은 파업으로 시민 불편이 커지면서 내일부터 부분 직장 폐쇄에 들어간다고 공지했는데요. 노조가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하자 일단 직장 폐쇄 조치를 유보했습니다. 강화길 기자입니다. 춘천 시내버스 노조가 6번째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시내버스 절반가량이 멈췄습니다. 전세 버스가 대신 투입됐습니다. 노조는 완전 공영제를 관찰할 때까지 파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선된 후에도 저희 노동조합에 찾아와서 한 말도 공영제 하겠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어저께 와서는 또 말을 바꿔서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에 대해 대동 대한운수는 내일부터 부분 직장 폐쇄에 들어간다고 공지했습니다. 사측은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 107명의 회사 출입을 금지해 업무에서 배제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그동안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에게만 버스를 배차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배차를 받았다가 또 중간에 돌아오고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면 안 되니까 일단 회사로서는 업무에서 배제를 시키려면 직장 폐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하지만 민노총 노조가 쟁의 행위를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밝히면서 부분 직장 폐쇄 조치는 유보됐습니다. 사측은 앞으로 부분 파업이나 총파업을 사전 예고 없이 진행할 경우 직장 폐쇄를 강행하겠다는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법정 관리부터 파업, 직장 폐쇄까지 끊임없는 춘천 시내버스 업체의 위기가 시민 불편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휴대폰 영상 채팅을 통해 음란 행위를 유도한 뒤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그 피해자가 3,700여 명에 달합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이른바 몸캠 피싱 사기 일당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입니다. 통장과 SNS 계정 모두 자기 명의가 아니라며 신고해도 잡히지 않는다고 협박합니다. 사기범 일당은 휴대폰 영상 채팅으로 음란 행위를 하자고 꼬드긴 뒤 영상을 녹화해 피해자 가족 등에게 전송했습니다. 수백만 원을 받고도 더 많은 돈을 요구했고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했습니다. 경찰에 바로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돈을 보낸 이후에도 그 피해자의 피해 영상을 주변 지인들에게 유포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왕왕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몸캠 피싱과 조건 만남 사기 일당 30명을 검거해 돈을 빼돌린 26살 A씨 등 6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올해 초부터 6월까지 피해자 3,700명에게 뜯어낸 돈은 55억 원에 이릅니다. 사기범 일당은 남성들에게 악성 코드가 숨겨진 애플리케이션을 깔도록 한 뒤 야한 사진과 동영상을 빼내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내오는 알 수 없는 어플 같은 경우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경찰은 중국 등 해외에서 직접 화상 채팅과 전화 등을 한 일당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남북 협력 시대를 맞아 동해안의 발전 전략을 찾기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을 통한 에너지 확보 전략과 동해안 해조자원 교류 등 다양한 세부 전략이 제시됐습니다. 김일성 기자입니다. 남북 협력 시대 동해안권의 전략은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강원 동해안은 북극 항로의 출발지이자 동해 북부선의 연결 통로로 사상 유례 없는 변화가 오게 됩니다.
북극 항로로 출발하는 동해바다가 있는 중심 기지가 될 것이고 나진까지 그리고 하산을 통해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로 통과하게 됩니다. 강원도 동해안 일대가 교통 물류의 중심지가 되고 동해선 철도와 광역 동해안권 벨트 구축의 의미, 동해안 미래 해양 자원의 활용, 남북한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에너지 확보 전략에 대한 세미나가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에너지 전략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동해안은 천연가스 물량 확보의 전진 기지로 크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삼척 지역에 이미 LNG 인수기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연계한다라면 북한을 통과하는 남북러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종착지가 삼척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강원도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전략과 제언들을 금강산 관광 재개나 평화특별자치도, 경제통일특구 등 다양한 남북 협력 정책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강원도가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올 걸로 보여지고 오늘 심포지엄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런 결과를 우리 도정과 그리고 시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한 강원도의 발전 전략이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지 관심입니다. 남북 협력의 전기를 맞아 동해안 시대를 준비하는 강원도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심각한 쓰레기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한 현장 교육이 열렸습니다. 교육을 마친 시민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배운 내용을 이웃에게 전파합니다. 권기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시커먼 슬러지가 쏟아지면서 악취가 진동합니다. 재활용품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가 매립장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 질문이 쏟아집니다. 분리수거 등 쓰레기와 관련된 전문 지식을 공부하는 현장입니다. 내가 버린 쓰레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 매립되고 배출되는 침출수와 가스는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현장에서 직접 보고 배웁니다. 사실 평소에 쓰레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가지려고 그러고 고개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쓰레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이렇게 와서 들여다보고 이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재활용 쓰레기 처리 과정도 꼼꼼하게 살핍니다. 이를 통해 가정에서 어떻게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원주시 쓰레기 처리 과정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먼저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고 이렇게 직접 눈으로 봤을 때 스스로 현실에서 생활에서 참여할 수 있는 정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장 교육뿐만 아니라 전문 강사의 이론 강의도 병행됩니다. 폐기물의 기초부터 플라스틱과 자원 재활용, 미세먼지까지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다루며 해결책을 함께 고민합니다. 교육을 마친 시민들은 학교나 단체에서 교육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분들이 많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쓰레기의 재활용이나 감량의 중요성들을 얘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원주에서 2,800여 명이 재활용과 분리배출 등 폐기물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경상남도 김해시의 경우 시민들을 상대로 분리배출 관련 교육을 확대하면서 재활용품 회수량이 연간 780톤 증가해 13억 원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이같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쓰레기 교육이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민선 7기 춘천시의 핵심 기조인 직접민주주의 구현과 공약 실천을 위해 운영한 행복한 시민정부 준비위원회가 내일 최종 보고회를 끝으로 해산합니다. 지난 7월 5일부터 활동했던 준비위원회는 43개 핵심 과제와 86개 세부 과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시민이 제안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시책에 반영하고 위원회에서 정한 세부 과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시정 전반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내일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와 고1, 2 전국연합학력평가를 동시에 실시합니다. 수험생의 능력을 진단하고 수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9월 모의평가에는 15,277명이 응시합니다. 이번 평가는 오는 11월 15일 대학 수학능력시험 전에 치러지는 마지막 모의시험입니다. 모의평가는 평가원에서 대학 수학능력시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채점해 다음 달 2일부터 성적 자료를 배부합니다. 제27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
접경 지역 발전과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잇따라 발의돼 심사에 들어갑니다. 강원도의회는 오늘부터 열리는 제276회 임시회에서 남북 교육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합니다. 또한 접경 지역 생활 여건과 소득 기반 조성 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강원도 접경 지역 발전 지원 조례 전부 개정안도 심사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원도의회 평화지역 개발 촉진 지원 특별위원회 특위 구성 결의안도 제출돼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 협력법 개정 촉구 건의안 역시 채택될 예정입니다. 주택 공급 과잉 등의 여파로 도내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평균 주택 매매 가격은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의 8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도내 종합주택 평균 매매 가격은 1억 4,571만 원으로 떨어져 지난 4월 이후 올해 가장 낮은 가격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아파트 평균 매매가도 올해 최저가인 1억 4,200여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특히 춘천 원주 지역의 집값은 지난 1월보다 708만 원에서 583만 원가량 떨어졌습니다. 한림대 SSK 건강과 뉴미디어 연구단이 교육부의 SSK 지원사업 대형 연구센터에 선정돼 앞으로 4년간 18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한국사회과학연구, 일명 SSK 사업은 사회과학 분야 최대 규모 학술 진흥 사업으로 올해 강원도에서 한림대 연구단이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한림대 SSK 대형 연구센터는 노년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과 환경, 불평등 개선을 위해 대기 환경, 감염병 대응, 재난위기 관련 소통과 관리를 위한 뉴미디어 통합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양구군의회 제243회 1차 정례회가 오늘부터 오는 19일까지 16일간의 회계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오늘 개회식을 시작으로 주요 사업장의 현장 답사를 통해 민생 현장을 살피고 실과별 군정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보고를 받습니다. 또한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와 군정 주요 사항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는 등 민선 7기 양구 군정에 대한 첫 의정 활동이 진행됩니다. 화천군이 지역인재 육성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한 세출 규모를 해마다 꾸준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화천군은 2018년 지방재정 결산 공시를 통해 2017년 살림살이 규모를 3,988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최우선 군정 목표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 세출 규모는 지난해 64억 8,300만 원으로 전체 세출 가운데 2.6%를 기록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세출 규모는 지난 2016년 407억 4천만 원이었지만 지난해는 신규 소득 장목 제외와 가공시설 지원 등으로 435억 5,6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백두대간 생태축 회복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확보하기 위해 인제군이 추진하고 있는 멸종위기 우재료 종합보건센터 건립 사업이 한 차례 난항을 겪은 끝에 당초 목표였던 내년 말 완공됩니다. 멸종위기 우재료 종합보건센터는 지난해 6월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1년 가까이 표류했습니다. 우재료 종합보건센터는 멸종위기종 증식과 복원, 구조와 치료를 목적으로 인제군 북면 한계리에 78억 원을 들여 내년 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주식과 펀드 등에 투자하면서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30명에 대해 21억 원에 달하는 금융 재테크 자산을 적발했습니다. 강원도는 최근 국내 주요 40개 증권투자회사의 협조를 얻어 올해 6월 현재 도내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2,990명의 금융 재테크 자산을 조사했습니다. 금융 재테크 자산을 보유한 30명의 체납자 가운데 자진 납부하지 않은 24명의 체납액 11억 원에 대해서 주식과 펀드 등 유동성 자산을 압류 조치했습니다. 한편 강원도는 압류 대상자에 대해 이달 말까지 최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이를 거부한 체납자의 금융 재테크 자산은 강제 매각을 추진해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입니다. 화천군이 2019 화천 산천어 축제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외 마케팅에 나섭니다. 화천군은 오는 6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국제관광박람회에 참여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